자, 5장 고로조업법 첫 번째 원료 장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고로조업이라는 얘기는 용광로에서 철광석과 석회석과 코코스를 고로에 장입해서 용융 상태, 즉 용융 상태의 선철을, 그러니까 센 물을 얻는 것이죠. 용융 상태의 선철과 슬래그를 같이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얻어갖고 비중차로 분리하는 거라겠죠. 비중차로 분리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스키머에서 분리한다고 했을 겁니다. 스키머에서 분리. 그래서 전 질이 좋은 선철, 그래서 S나 인 등이 적은 것들, 그런 선철을 값싸게 많이 생산하는 것이 바로 고로조업이다. 이런 이렇게 이제 값싸게 많이 생산하려면 뭐 원료 조건, 그 다음에 설비 조건에서 원료를 어떻게 장입할 것인가, 송풍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용선이나 용재 추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노정가스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거 이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쪽에 보면 꼭집어 어드바이스에 철광석의 고론의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철광이 아니라 철광이네요. 철광석의 철광석이 처음에 이제 장입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철광석이 예를 들어서 고로에 이렇게 해서 이 고로 안에 이제 처음에 장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요 위에 부분에서 예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처음에 장입이고, 그 다음에 요 고로 상부에서, 맨 위에 상부에서 예열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노용 상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거를 고로를 조금 더 잘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로가 이렇게 돼 있죠. 노구가 있고, 노흉이 있고, 노복이 있고, 보시가 있고, 노상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장입이 되죠. 여기서 이제 장입이 되죠. 선의 슈트를 통해서 이렇게 장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서 장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이때가 여기서 이제 예열이 되고, 그 다음에 예열 구간 바로 밑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간접환원이 일어납니다. 간접환원이 일어나요. 예열 간접환원이죠. 그래서 이 간접환원이, 이 부분이 노흉 부분이죠. 노흉 상부, 노흉 윗부분에서 이제 간접환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가탄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탄이라는 얘기는 탄소를 흡수해 갖고, 그래서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내려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용해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용해가 돼서 센 물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 내려갖고 이쪽으로 이제 고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고인 상태가 이것이 이제 선철입니다. 자, 고로 조업의 기술적 방안을 보면은, 고로는 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형화 했을 때 효과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 용적당 출선량이, 아무래도 고로가 크니까 출선량이 커지고, 그리고 공장 건설할 때도 어차피 건설하는 거 가급적이면 이제 크게 하면 건설비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연료비도 절감되고, 연료비 하면 전 각종 들어가는 코코스나 그런 연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연료비도 점과 저하돼서 결국은 이제 생산성이 이제 훨씬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래서 좀 고로에 대응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원료 광석의 품위화하고 피환원성을 좋은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석 자체는 FE분이 높고,
높다는 얘기는 품위가 높다는 얘기죠. 이것이 높다. 품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피환원성이 좋고, 환원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 붕괴성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광석의 조건이고, 코코스 같은 경우는 회분 자체가 적여야 되고, 여기서 코코스는 저는 회분이라고 했죠. 코코스에 들어있는 회분의 주성분, 요 문제는 회분의 주성분은 앞에서도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SiO2와 플러스 Al2O3로 되어 있는 거죠. 회분의 주성분. 코코스 중에 회분이 낮고 강도는 크고, 그러니까 잘 안 깨지고, 그 다음에 반응성은 낮아갖고 코코스 솔루션을 적게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물은 가급적이면은 비슷한 크기로, 일정 크기로, 그래서 이제 정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장인벌교는 각 원료마다 적당한 크기로 정립, 일정 크기로 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물의 분포. 장인물의 분포에 따라서 가스의 흐름이, 이때 전 상승하는 가스 하면 바로 이제 CO 가스거든요. 이 CO 가스인데, CO 가스가 왜 중요하냐? CO 가스가 이렇게 다니면서 요 밑에 있습니다. 이 CO 가스가 다니면서 간접환원을 일으켜요. 환원이 Fe2O3가 이렇게 CO 가스하고 반응해서 결국은 Fe하고 CO2 이런 반응이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Fe2O3가 직접 이렇게 Fe로 되는 게 아니라 Fe2O3가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Fe3O4, 그 다음에 CO2로 되고, 다시 Fe3O4가 다시 CO하고 반응해서 FeO가 되고 또 CO2로 되고, 또다시 FeO가 또 CO하고 반응해서 Fe 플러스 CO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더하면은 이런 거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Fe2O3가 CO하고 반응해서 Fe하고 CO2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O가스에 의한 반응, 전부 다 CO가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 요걸 보고 이제 간접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응은 좀 발열 반응에 해당됩니다. 원래 환원 반응하면 흡열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체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흡열 반응이고, 얘는 산화 반응에 해당돼요. 그래서 철광석으로 보면 환원이고, 얘 CO가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산화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두 개를 합쳐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에너지 합치고 이렇게 가는 거 에너지를 합치면은 에너지가 남습니다. 즉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와요. 이제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O가스가 이제 잘 흘러가려면 바로 장인물의 분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일하게 장입이 돼야 된다. 그렇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직접 환원은 뭐냐, 이게. 직접 환원은 코코스에어 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코코스에어 환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사치고. 자, 직접 환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Fe2O3가 C하고 반응해서 Fe3O4가 되고, 다시 또 CO가 되고, 그 다음에 Fe3O4가 다시 C하고 반응해서 FeO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eO가 또 C하고 반응해서 Fe가 되고, 그 다음에 CO 또는 CO2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 CO나 CO2가 되기도 해요. 전부 다 CO2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합치면은 이렇게 이런 거 없어지고 보면은 Fe2O3가 C하고 반응해서 Fe가 되고 CO나 또는 CO2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화 반응, 얘는 저는 환원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반응은 이렇게 에너지를 합쳐보니까 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에너지를 더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흡열 반응에 해당됩니다. 흡열 반응. 그래서 직접 반응 같은 경우는 고체에 의한 환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이 직접 반응과 간접 반응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접 반응하고 직접 반응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여기를 간접 반응이라고 하고 여기를 직접 반응이라고 보면요. 얘는 전 환원제가 얘는 CO에 의한 환원이고 얘는 C하고 환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위치는 얘는 노흉 상부에서 얘는 노복이나 노복 하부나 보시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 일어나는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는 얘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낮은 온도 대략 한 400에서 600도 사이. 얘는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보통 1000도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1000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계는 얘는 발열이 되고 얘는 흡열이 돼요. 그럼 결국은 간접 환원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처음에 장입되고 나서 바로 노용 상부서부터 먼저 환원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죠. 그때 이제 낮은 상태고, 그 다음에 발열이기 때문에 노화는 온도도 충분히 계속 올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간접 환원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간접 환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옷가스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송풍 기술이 개선돼야 되는데, 각종 송풍 기술을 보면은 송풍할 때도 고온 송풍을 한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송풍 온도가 한 1100에서 1300도 정도 된다고 했을 겁니다. 또는 1200에서 1300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 부하 송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풍을 할 때 산소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걸 보고 산소 부하 송풍, 또 조습 송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아마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원료 치입을 송풍을 할 때 거기다가 원료를 집어넣는 거죠. 사실은 이게 원료가 아니라 연료라고 보면 돼요. 연료 치입 송풍인데, 연료로 하겠습니다. 원료가 아니라 연료 치입 송풍으로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조업 등을 이렇게 해서 이런 송풍을 하면은 생산량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절감된다. 연료비 절감이라는 얘기는 코코스비 절감이라는 얘기예요. 코코스비 절감입니다. 자, 이런 거를 하려면 여기에 균일한 장입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장입물의 정립 효과, 같은 크기하고 그 다음에 균일한 장입이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걸림 현상이라는 것이 적어집니다. 걸림이라는 얘기는 용광로가 이렇게 있을 때 용광로에 장입이 되고 나면 이런 장입물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환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적어진다. 그리고 가스 저항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가스 저항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가스 흐름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가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송풍량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송풍 온도도 충분히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송풍량이 증가하면은
출산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송풍 온도가 상승하면 여기 연료비, 즉 코크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간접 환원율을 촉진시키려면, 아까 여기 간접 환원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간접 환원이 되게 하려면은 광석 자체도 환원성이 좋아야 돼요. 환원성이 좋고 기공 같은 것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환원성이 좋은 소결광 또는 뭐 펠렛 같은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노상부에서 환원이 되도록 할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기공도 많거든요. 기공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기공이에요. 기공이 많아야 어떻게 돼요? CO 가스가 잘 흘러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료 배합을 보겠습니다. 원료는 들어가는 것이 코크스하고 광석이 들어가는 거죠. 철광석이. 그래서 일정량의 코크스에 대해서 광석량을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는데, 그래서 광석 대 코크스비 값이 이것이 크면은 죄송합니다.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석과 코크스비 값이 크면 광석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코크스비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크스비가 적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연료비를 절감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우에서 코크스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코크스비가 적다,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석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장입하는 방식에 보면 뭐 중장입, 경장입, 공장입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입하면은 코크스비가 큰 거, 그러면 코크스비가 큰 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장입 같은 경우는 코크스비를 작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반대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입 같은 경우는 광석을 넣지 않고 코크스만 장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공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하는 용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석회석을 이렇게 조금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그거는 전 상황을 봐서, 즉 슬래그의 상황, 요 광재 또는 뭐 슬래그라 하거든요. 슬래그의 상황을 봐서 석회석량을 가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 고로 조업을 하고 나면 나오는 용선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각용선하고 주물용선이라는 게 있는데, 주물용선과 그 제각용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물용선과 제각용선인데 약간은 틀려요. 그래서 주물용은 말 그대로 주물로 직접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각 같은 경우는 제각 공장 가서 별도의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요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입니다.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이 얘는 높은 거예요. 주물용선은 높은 거. 왜냐하면 주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철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철은 탄소가 2.0% 이상이어야 되겠죠. 이상. 주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규소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규소도 보통 아무리 못해도 최소 뭐 1%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강에서는 그렇지 않죠. 강에서는 강 같은 경우는 탄소가 보통 한 1% 이내로 하죠. 1%만 같아도 상당히 고탄소 강이고, 그 다음에 규소는 억제를 하고 있죠. 규소는 뭐 0.1% 이하로 이렇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분 차이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성분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주물용으로 쓸 거는 이런 것이 많아야 되고, 제각용으로 쓸 거는 이런 것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쭉 알아봅시다. 자, 주물선은 그래서 C와 SI 함량이
높은 용선이기 때문에 주물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리콘은 나중에 이제 역할이 추출해서 얘는 전 탄소의 용해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흑연을 만들게 하거든요. 흑연은 C가 나오는 거죠. C가 이제 정출하는 겁니다. 즉 C가 정출돼야 이제 주철이고, 얘가 C가 Fe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면 Fe3C거든요. 이런 상태로 됐으면 얘는 이제 시멘타이트이기 때문에 이 시멘타이트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너무 단단하기만 하고 잘 깨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연을 요거를 분리돼서 C가 나오는 것이 이제 흑연입니다. 그래서 흑연을 정출시키려고 그러면 전 요 규소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물용 선철은 C와 S 양이 제광용보다 선철보다 많고, 그 다음에 망간은 전 적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주물용선의 제조 조건을 뭐라면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제조 조건이 송풍량은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코코스비를 증가시켜야 돼요. 코코스비가 증가돼야 C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고온도 좋아봐야 돼요. 온도가 높은 온도로서. 그 다음에 슬래그 염기도가 낮춰야 돼요. 이게 이제 염기도란 얘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은 염기도는 SiO2분의 CaO거든요. 그럼 염기도가 낮다는 얘기는 SiO2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SiO2가 많아야 여기 있는 규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철중으로. 그래서 이 성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업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야 돼요. 장애물 강화 속도를. 그래야 이제 규소나 탄소 등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나 이런 것 등이 들어올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업 속도를 천천히 하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비교적 높이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코코스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온도도 높여야 되죠. 그 다음에 조업 속도도 늦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얘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광용선 같은 경우는 규소가 적고 탄소가 적기 때문에 주물용선은 저는 반대다. 그래서 뭐 여기에 사용하는 생광석은 가급적 품위가 높은 걸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 자용성 소결광 또는 뭐 펠렛 등을 사용하면, 그래서 요런 이제 보통 이 광석보다 이걸 갖다가 환원한 그 1차 처리한 소결광이나 펠렛 같은 걸 쓰면은 코코스비를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통기성 같은 게 좋아져서 가급적이면 이런 걸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철광석을 생광석으로 집어넣지는 않고 전부 다 1차 처리해서 소결광이나 펠렛 등으로 처리를 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염기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른 그 제광용 선철을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염기성이 높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염기도가 높다는 얘기죠. CaO 성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규소가 적은 거예요. 염기성 선 같은 경우는 염기성 평로, 그 다음에 순산소 전로, 토마스로 등에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산성로 같은 경우는 뱃샘무나 산성 평로에서는 이런 쪽으로 되는 거다. 요 제광용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제광용선을 만들 때는 SiO2나 SI 성분이 적어야 된다겠죠. 그러면 SiO2 같은 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Al2O3 같은 것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제거하려고 그러면 CaO가 있어야 되죠. CaO가 제거해서 슬래그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 슬래그가 너무 적으면은 이 슬래그가 너무 적으면 이거에 대한 변동비가 너무 심해요. 이것이 많아지냐 적으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다른 불순물 같은 거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탈환 능력 같은 것이 떨어진다는 거죠. 불순물 제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슬래그도 조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슬래그 중에 AL2O3 같은 것이 있으면, 만약에 AL2O3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얘는 중성이기 때문에 이거 제거하려고 하면 이런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AL2O3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 용융점이 높아요. 얘가 용융점이 한 3300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융점이 높기 때문에, 그러고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으면은 광자의 용융점, 즉 슬래그의 용융점이 높아지는 거죠. 용융점이 높아진다?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슬래그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유동성은 용융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좋으려고, 가급적이면 슬래그는 유동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유동성이 좋으려고 한다 그러면 용융점이 낮아야 돼요. 슬래그의 용융점이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석 자체의 P나 S, 비수 등 이런 것 등은 좀 적게 유지해야 되죠. 특히 인 같은 경우는 전류 중에서 출현 강중에 따라서 별도로 조정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제 요 인이 아까 저기 주물용선에서는 얘는 어느 정도 조금 허용을 합니다. 주물용선에서는. 근데 제광용선에서는 저는 허용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열균형성 광석 또는 강도가 낮은 소결광 또는 펠렛, 환원 분화성 광석 또는 점성 광석 및 난환원성 광석, 그러니까 저는 환원에 문제가 있는 광석들이죠. 이런 것 등은 가급적이면 제한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래그 같은 경우, 강제 같은 경우도 석회분, FE분, MN분 이런 것 등은 다른 불순물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 함유량이 많은 것은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열 안정을 위해서 광석대 코크스 비율을 요 비율을 변동시키지 않도록 한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제광용선의 제조 조건을 보면, 이제 제조 조건이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죠. 송풍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아까 주물용선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물용선하고 반대라고 보면 돼요. 주물용선에서는 송풍량 감소시킨다고 했거든요. 얘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코크스비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저온도 조업을 하고요. 슬래기 염기도는 또 높여야 되죠. 그 다음에 조업 속도는 빠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물용선하고 조건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AL2O3 함량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 AL2O3 조정하는 거예요. AL2O3는 가급적이면 13에서 16% 정도만 이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을 때는 규석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AU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규석 등으로 이제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MgO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얘는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첨가해 갖고 유동성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 등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슬래그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슬래그 양이 너무 많아져요.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선철량은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많을 때 규석이나 MgO를 같이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MgO 같은 경우는 보통 감람석, 사무남 또는 백운석 등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좀 우리가 앞에 원료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가급적이면 AL2O3가 적은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인물의 입도 관리야.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장인물은 가급적이면은 일정 크기로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정립을 한다 그랬죠. 일정 크기로. 그래서 이제 일정 크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용광로에다가 고로에다가 분상, 이제 가루상의 원료를 장입하면은 가루는 아무래도 통기성이 떨어지죠. 가루가 잔뜩 있으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CO 가스가 잘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 손실 같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날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율도 떨어지고 분진 발사량도 증가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걸림이라는 거, 아까 행잉이 있죠. 앞에 제서 행잉이 있었습니다. 행잉 현상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량 떨어지고 노황이라는 얘기는 전 노해 고로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고로 조업 상황을 노황이라고 그래요. 고로 조업 상황. 고로 조업 상황. 그래서 고로 조업, 그래서 노황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황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장애물 같은 경우 그러면 집어넣을 때 낙하 강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낙하 강도 SI 이렇게 표현합니다. SI라고 표현하는데, 낙하 강도가 너무 떨어지면요, 고로 장입할 때 이게 고로를 장입하려 그러면 고로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서 선을 시트해서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이렇게 뿌려줄 때 얘가 떨어지면서 쉽게 깨지면은, 낙하 강도가 약하면 쉽게 깨지겠죠. 그러면 분상의 원료가 돼버리죠. 그래서 낙하 강도가 저하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 강도가 저하되면 고로 장항시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분상이 되기 때문에 통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노항이 불안정하고 원단위는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낙하 강도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낙하 강도를 SI라고 한다겠죠. 여기에 이제 다시 그거를 간단히 정리한 게 있습니다. 고로의 장인물의 입도가 작을 경우, 입도가 작다? 분상의 원료란 얘기죠. 이럴 경우는 통기성 저하된다, 환원성이 저하된다, 걸림의 원인이 된다, 노항이 불안정하다. 요게 이제 간단히 정리한 거죠. 이쪽 걸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집어넣는 입도는, 요 입도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생광석, 이제 그냥 처리 안 한 철광석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큰 거는 50mm, 하한은 한 8에서 10mm 정도, 그러니까 50에서 10mm 정도죠. 보통 사용하는 것이 8에서 30mm 정도짜리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소결광, 이건 소결 처리한 거죠. 소결광 같은 경우는 50에서 70mm, 하한은 6에서 7mm.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펠렛 같은 경우는, 펠렛도 역시 처리한 거죠. 펠렛은 9에서 16mm. 코코스는 상한이 75mm, 하한은 10에서 25mm.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이 어떤 걸까요? 코코스가 가장 큽니다. 집어넣는 크기가 코코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소결광이에요. 소결광. 그 다음에 생광석, 펠렛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코코스가 가장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소결광, 그 다음에 펠렛이 아니라 생광석, 그 다음에 펠렛 그 크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코코스가 1번 이게 가장 크고, 소결광이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에 생광석, 그 다음에 펠렛이 이제 가장 작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소결광이나 펠렛을 주로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광석으로는. 생광석은 가급적 안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아까 요 앞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결광이나 펠렛으로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좋으냐 이게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환원이 잘 되기 때문에 출선비가 증대됩니다. 제가 환원성이 좋아서. 환원성 증가 때문에, 환원성 증가해서. 환원성이 좋아져 갖고 출선비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출선비가 또 역시 환원이 좋아진다? 연료비가 저하된다는 얘기. 연료비 저하된다는 얘기는 코코스비 저하라는 얘기죠. 코코스비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입도 자체가 또 고르고, 형상도 또 구형이고, 그 다음에 논의 공국률이라는 얘기는, 공국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기체가 흘러갈 수 있는 그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공국률이.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확보가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물체가 완전 구형일 때는요, 완전 구형일 때 예를 들어서 이 안에다가 일정 크기로 이렇게 완전 구형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빈 공간과 요 동그란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1대1입니다. 1대1.
완전 구형일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전 구형이 좋아요. 완전 구형에 가까운 곳이 펠렛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 공공률이 확보가 되면 전 통기성이 좋아져 갖고 증풍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출산비도 증가하고 연료비 저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코커스비 상승 없이 증산이 가능하다는 뭐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선철을 제조할 때 뭐 염기성 선철이 있고, 그 다음에 좀 SI 성분이 많은 게 있거든요. 염기성 선철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저거거든요. 그 염기도를 높여서 한 겁니다. 염기도 아까 염기도가 다시 한번 쓰면 염기도는 요 문제는 뭐 재산뿐이 아니라 제강에서도 자주 나온 거거든요. SiO2분의 CaO입니다. CaO거든요. 그래서 이 염기도가 높다. CaO가 많다는 얘기죠. CaO가 많으면 결국은 얘가 염기도가 높으면은 염기도가 높을수록 그 탈황이나 탈인이 잘 되는 거죠. 탈인이 얘가 잘 되는 겁니다. 탈인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순물이 제거가 잘 되기 때문에 염기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염기성 선철하면 이제 염기도를 높인다. 그러려면 전 강화 시간은 빠르게. 강화 시간이 너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SI 성분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전 중장입을 해서 송풍량을 높인다. 중장입 아까 코커스비를 높인다겠죠. 그 다음에 광석 자체의 규수량이 적은 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석회석은 좀 증가를 해야겠죠. 석회석이 증가해야 얘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염기성 선철제법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이제 SI 성분을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철 중에 SI 성분이 높으려고 한다. 조금 높은 거는 아까 주물용 선철이죠. 너무 좀 낮은 거는 제강용 선철이죠. 이제 높이는 방법이 염기도를 낮게 해야 되고, 염기도가 낮아야 어떻게 돼요? SI 성분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온도는 높이고, 그 다음에 SiO2가 많은 장애물을 사용하고, 코크스비는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조업 속도를 천천히 해야 실리콘 성분이 많이 들어온다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강용 선철 구하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철 중에 인을 적게 하는 방법. 인을 적게 하려면 아까 염기도를 높이 해야 된다겠죠. 염기도를 탈황이나 탈인을 하려면. 그래서 장애물 중에 인 자체가, 그래서 광석이나 코코스 중에 인 자체가 가급적이면 적고, 그 다음에 노상 온도는 좀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도는 높게 한 거죠. 아까 우리가 요 앞에서 이 온도하고 염기도가 관계가, 지금 SI 성분이 높으려면 노상 온도가 높거든요. SI 성분이 낮을 때는 낮게 하려면 노상 온도를 낮춰야 돼요. 여기서 역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염기도는 높게 하려면 CaO 성분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로 조업 속도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는 반대입니다. 요거하고는 인성분 적게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이제 황성분 적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황성분을 적게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하고 황하고 비슷한데 약간 하나 차이가 있어요. 자, 장인물 중에 황이 적을 것,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고로 내 노열을 높일 것, 요것이 틀리죠. 이것이 틀린데 인하고는 반대입니다. 인은 온도가 낮아야 되지만 황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염기도를 높일 것 맞고, 그 다음에 슬래그 중에 AL2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낮은 게 좋고, 슬래그 중에 MgO 같은 것이 높으면 이것이 좋고, 이거는 뭐 인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온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은 온도가 낮아야 되지만 황은 온도가 높아야 돼요. 이제 이것이 전 탈황의 조건이라고 보면 되죠.
자, 기타 원소의 영양분 같은 경우 보면 아연이 있다 보면 광석 중에 아연이 많으면은 아연이 이 내화물하고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화물 침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 고로 내에서는 탈인이나 탈환 같은 거 이런 뭐 기타 성분 조절을 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성분 조절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 자체에 아예 이런 거 기타 불순물 같은 것이 아예 적은 걸 사용해야 되죠. 이런 성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는 어디로 가요? 제강 공정 가서 이제 거기서 제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티타늄 중에 있으면, 이게 선철 중에 티타늄이 있으면 티타늄은 유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왜냐면 얘는 티타늄은 TiO2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면 TiO2 같은 경우는 잘 용융점도 높지만 또 이렇게 노상의 부착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광석 중에 함유량이 적은 걸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 TiO2가 별도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TiO2.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 노바닥에 문제 생기면, 이걸 갖다 집어넣어 갖고 노바닥에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이 아까 TiO2는 노상에서 부착물을 형성한다 했죠. 노상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노바닥을 TiO2가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바닥을 보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노바닥이 많이 침식이 됐다 그러면 TiO2를 일부러 집어넣어서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TiO2가 많이 들어가 있는 원료를 보고 이제 사철이라 그래요. 사철이라 그러는데 사철에 TiO2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갖고 노바닥이 가라앉혀서 노바닥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아주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